자,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6월 만남 이후에 2달 만에 미국에서 재회했습니다.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양사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향후 어느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궁금하네요, 두 사람의 만남이. 네, 일단 이번 회동에서는 LG랑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이 한층 더 구체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사는 로봇과 AI 팩토리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세 개 분야에서 전략적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로봇 분야에서는 2027년 1분기 공개를 좀 목표로 해서 이족 보행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LG전자의 액추에이터와 또 LG 이노텍의 센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안에는 휠 기반 로봇인 LG 클로이드를 이제 미국 테네시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해서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실증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 팩토리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플랫폼에 LG의 냉각과 배터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계 및 운영 기술을 좀 결합을 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이제 충남 천안에 80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좀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차량용 AI 컴퓨팅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이번 회동은요, 핵심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피지컬 AI 협력이 휴머노이드 개발과 이제 공장 실증 그리고 AI 팩토리 구축 같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개발 일정과 사업 계획으로 한 단계 더 구체화된 그런 회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자, 한편 오늘 상장한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국 3대 빅테크인 메이턴과 텐센트, 알리바바가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빅테크들이 이렇게 유니트리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국 내에 이제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돈이 되는 요소라서 좀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수익성을 좀 확인을 했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과 실제 서비스 생태계를 좀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메이타는 호텔이나 이제 식당의 예약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중국 1위 생활 플랫폼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유니트리 지분을 9.65% 이제 매입을 하면서 2대 주주 자리를 좀 확보를 좀 했습니다. 유니트리의 이제 배달 로봇과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온라인과 연계하려는 이제 의도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까지 3대 빅테크가 이제 유니트리의 지분을 좀 확보를 했는데 피지컬 AI 시대에서 로봇 AI 플랫폼을 좀 확보하는 부분이 빅테크들의 이제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되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로봇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를 좀 협력하는 부분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적인 움직임을 좀 담당하는 부분이 유니트리 같은 이제 로봇들 기업이고요. 두뇌를 담당하는 이제 거대 AI 모델과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의 영역은 빅테크들의 이제 전문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협업이 이제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 그룹이 구글과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부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로봇 데이터 시장이 정말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이제 1,043억 위안, 약 22조 원 규모에서 앞으로 2030년도까지 약 150조 원, 7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이제 유니트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 단순한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앞으로의 AI 경쟁 무대가 핵심적인 이제 로봇 플랫폼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좀 미리 선점하려는 위한 조치였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야, 5년 만에 7배 이상의 성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예. 자, 유니트리는요, 적자를 이어가는 상당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는 달리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투자 대상으로서의 유니트리의 매력이 궁금한 점입니다. 국내 로봇주와 비교했을 때 유니트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어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실제로 좀 대량 판매를 하면서 이미 흑자를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25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17억 위안으로 4배 이상 좀 증가를 했고요. 이 가운데 휴머노이드 매출이 약 8억 7천만 위안으로 절반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국내 로봇주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실제 이제 제품 판매랑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유니트리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사실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유니트리의 공모가 같은 경우에 이제 150위안이었는데 이게 공모가 기준으로도 사실 기업 가치가 한 610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PER이 약 219배 정도 수준이라서 상당히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좀 선정이 된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4억 2,280만 위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한 8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68% 정도가 이제 증가한 수치인데 여기에 이제 연구개발비와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늘면서 오히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부분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19일 날 상장 이제 첫날 그 고가를 보면은 공모가보다 629%가 상승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 공모가만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상장 프리미엄까지 좀 더해지면서 가격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업 경쟁력만 사실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유니트리도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과 투자 수익성 가치를 좀 고려를 하면은 오히려 국내 로봇주보다 뭐 무조건 더 좋은 투자처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 유니트리는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 이제 과창판에 좀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가 현재 유니트리를 좀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니트리가 이제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좀 앞선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아직 산업 성장 초기 단계에 있고 또 대기업 투자랑 정책 지원이라는 이제 추가 모멘텀을 가진 오히려 국내 로봇주들이 더 높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이에 있는 잘 아는 그런 종목을 좀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이 이렇게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의 97%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까지 압도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니트리가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까지 확보한다면 중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로봇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돼요. 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위험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위험 요소고 단기적으로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이유는 이제 기술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엔드 고정밀 영역으로 조립과 이제 설비 중심의 산업이고요. 중국의 로봇 산업은 이제 거대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저가형 양산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 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이제 9,100여 대 중에서 중국의 엣지봇이 8,400대로 약 44%대 점유율로 1위를 좀 차지를 했고 유니트리는 이제 5,900대로 31%대 출하량을 좀 보이면서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물량의 75%를 다 점유를 좀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부품을 좀 국산화시켰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고 이제 보급률을 좀 높이는 선제적인 공급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97%의 점유율 중에서 나머지 이제 3%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피겨 AI 등이 이제 차지를 했는데 테슬라는 이제 자사 이제 공장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내부 배치한 부분과 B2B 이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파일럿 초기 배치된 공급 물량만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제 매우 낮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은 아직은 개발 단계라서 좀 그렇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집계 자체가 출하량 중심의 수치라서 중국의 내수 시장 보급률만 놓고 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생산과 현장 배치에서 뭐 앞서가고 있는 것들은 뭐 물론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승부처는 이제 단순하게 움직이는 로봇과 조작을 좀 넘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로봇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증명하는 로봇들이 좀 보급이 될 때 그때의 수치가 진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중국 수준의 이제 로봇 기술력은 뭐 진작에 좀 갖춰져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이제 정확한 기술을 좀 위해서 양산보다는 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시장 보급률에 대한 증가만 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하고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HMI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MI 기술이 어떤 기술이기에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HMI는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의 의도를 기계가 이해하도록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제 키보드나 이제 음성 명령 같은 것들을 좀 넘어서 뭐 사람의 음성이라든지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런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나 뭐 뇌파 그리고 이제 근육 신호 같은 이런 생체 신호까지 분석을 해서 사용자의 이제 의도와 상태를 좀 파악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HMI에 주목하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사람과 같은 이제 공간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좀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좀 무엇을 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지 이런 상황에 맞게끔 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실제로 음성과 이제 제스처 기반의 이제 로봇 제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반응 학습 그리고 사람과 로봇 간의 이제 충돌 회피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동작 제어 같은 이제 관련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계속해서 좀 축적해 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주변 환경을 보고서 이제 언어를 이해한 뒤에 행동으로 연결하는 이제 영상 언어 액션 모델인 이제 VLA 기반의 체화지능 연구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추진하는 방향은 이제 HMI로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AI가 이를 판단하고 나서 로봇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제 언젠가는 진짜 사람이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듯이 그런 감정 교류까지도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통해서 로봇 시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단순 투자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핵심 기술 그리고 로봇 생태계를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피지컬 AI 시장에 이제 경쟁에 참전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공식적인 자회사를 이제 편입을 해둔 상태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출신의 박사들이 휴보를 좀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로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느니 이제 이미 기술을 확보한 기업 1등 기업을 돈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선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미래 로봇 추진단이 신설이 좀 됐는데 오준호 카이스트 박사를 좀 단장과 고문으로 좀 임명하면서 로봇 산업의 이제 중장기 그 전략과 핵심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생태계 확장을 위한 그 총괄하기 위한 로봇 컨트롤 타워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와 수익성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이제 삼성전자의 뜻이라고 추측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좀 보시면은 경북 구미 사업장에서 로봇용 데이터 팩터리를 좀 구축할 예정이고요. 실제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이제 제조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2030년도까지 AI 자율 공장으로 좀 전환하겠다는 목표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로봇 연구 거점을 좀 구축하겠다는 계획적인 부분들도 발표를 좀 해줬습니다. 또 보행 보조 로봇인 보핏을 시작으로 해서 가정 내 돌봄과 가사 지원 로봇 영역으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이렌시스, SPG 그리고 SBB테크, 로보티즈까지 실질적인 기업들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룹사 간의 이제 밸류 체인을 좀 결합을 시켜서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는 부분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DS와 DX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로봇 온디바이스 AI 칩 설계와 로봇 제어 OS가 구축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통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개발과 삼성 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로봇 비전 센서와 로봇 인터페이스용 디스플레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수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1차 협력 업체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계획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에 맞춰서 팀 현대차 생태계를 확장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사업이 본격적인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라고 보는 게 무방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대량 양산 중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2028년 양산을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중 그러니까 약 200곳 정도의 휴머노이드 이제 부품과 소재 사업 계획을 좀 점검을 하면서 기존 이제 자동차 부품사를 아틀라스 공급망에 이제 포함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8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아틀라스를 좀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그룹도 이에 맞춰서 연간 이제 3만 대 규모의 생산 체계 구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 움직임은 이제 단순 연구 개발을 넘어서 이제 부품 공급망과 이제 생산 설비 그리고 원가 경쟁력까지 실제 양산을 전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단계는 휴머노이드 이제 대량 생산을 좀 위한 이제 공급망 구축과 양산 준비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잇따라 로봇 부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완성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궤도에 좀 오를 때 네. 가장 이제 폭발적이고 안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인데요. 로봇의 이제 핵심적인 관절인 액추에이터와 자동차 부품의 DNA가 좀 일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완전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자식 조향 장치 EPS나 제동 장치 이제 브레이크죠.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등의 이제 전동화 부품이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구조로 좀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로봇 그 프레임 구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미 확보를 해둔 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가장 중점적인 수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오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부분들인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좀 차단시키면서 기술력과 이제 대량 생산 능력, 안보적인 신뢰도를 좀 모두 갖춘 이제 한국 등의 우방국 쪽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수혜 대상군에 좀 속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하고 대량 생산에 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이미 이제 기술력과 이제 제조 능력들은 중국 기업들 이상으로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생산의 매개체만 조금만 더해진다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수혜로 이제 현대 모비스가 이제 로봇의 핵심인 액추에이터와 로봇손 설계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핵심 부품 5종인 그리퍼, 헤드 모듈, 제어기 등을 현대 모비스에게 이제 요청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됐고 액추에이터 31개 전량을 좀 수주한 상태로서 가장 빠른 수혜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L 만도 역시 이제 샤시와 정밀 그 조향 제어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북미 양산을 목표로 이제 속도를 좀 높이고 있고요. 중소형 주로 이제 3기는 경량 프레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자동차 부품주인데 글로벌 로봇 기업의 휴머노이드 상체 골격 프레임 업체로 좀 선정된 부분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린 PTS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와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국산화 개발을 준비하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과 연계된 기업들이 기대감이 좀 가장 높고 또 수혜도 직접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로봇이 피지컬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기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신 이후에 버튼 하나로 쉽게 친구 추가만 하시면 피지컬 AI 시장의 성장 전망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까지 담아낸 피지컬 AI 리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최서우 자문역이 오늘의 금메달 종목과 함께 피지컬 AI 관련주 가운데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직접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최서우 자문역과 함께 주목해야 할 피지컬 AI 금운동 짚어봅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피지컬 AI 관련주 동메달 종목은요,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 우선 이제 LG전자는요, 사실 뭐 단순히 뭐 로봇주로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메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LG전자는 이미 가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그 위에 전장 사업이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과 로봇 사업이라는 이제 모멘텀이 함께 붙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단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의 확실한 이제 B2B 이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VS 사업본부는 이제 2025년에 매출 11조 원을 넘겼고 2026년 2분기에도 매출 3조 원대랑 6%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과거 LG전자는 가전과 TV 경기 영향을 좀 크게 받는 회사였지만 자동차 전장처럼 장기간 수주를 좀 기반으로 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매출이 사업 비중이 좀 커지면서 실적 구조가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냉각 사업은 현재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데 LG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AI 데이터 센터 이제 냉각 솔루션 수주만 한 6천억 원 이상 확보를 했고 여기에 이제 600kW급 액체 냉각 CDU는 국내 기업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엔비디아의 협력이 로봇과 AI 팩토리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LG는 엔비디아와 이제 전략적 MOU를 좀 체결을 했고 2027년 1분기 공개를 좀 목표로 해서 차세대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LG전자는 로봇 관절과 움직임을 좀 담당을 하는 이제 액추에이터 기술을 좀 맡고 올해 안에는 이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휠 기반 로봇을 이제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실증할 좀 계획을 가지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로봇이 LG전자 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 개발 수준을 좀 넘어서 실제 공장 실증과 이제 제품 개발 일정까지 나온 단계라는 점은 확실히 좀 과거와는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LG전자 역시도 이제 단순 테마주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과 성장성을 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접근과 기대감을 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동메달 기업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많이 언급됐죠. LG전자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은메달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이제 HL 만도입니다. HL 만도. 네. 우선 이제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5년 이제 매출이 9조 원을 넘겼고 그리고 2026년 2분기 매출도 2조 4,953억 원과 영업이익 1,07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 로봇 사업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실 본업에서도 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로봇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로봇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자동차에서 이제 축적한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사족 보행 로봇용 액추에이터는 이제 실제 양산 단계에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좀 성능 검증과 인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공급망 확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정에서 이제 HL 만도는 이제 모터나 뭐 감속기, 뭐 제어기 같은 것들 좀 하나로 묶어서 원가를 낮추는 액추에이터 모듈화 방안을 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HL 만도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확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현대차가 이제 휴머노이드 공급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주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HL 만도는 지금 이미 9조 원대 매출을 만드는 이제 자동차 부품 9조 원대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HL만도의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LG전자도 그렇고 사실 HL만도도 그렇고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AI 시장 전반에 막대한 투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좀 커지면서 단순히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현재 이익을 내고 있거나 앞으로의 이제 이익 증가를 좀 비교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이건 사실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연구 개발 단계를 좀 지나서 실제 양산과 상용화 단계로 좀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단순히 로봇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사실보다는 누가 실제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얼마나 싸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매출이 언제부터 실적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는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 능력이 좀 상용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처럼 이미 대규모 생산과 품질 관리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 사업에서 현금 흐름
흐름과 이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로봇 사업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HAL 만도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양산을 좀 준비한 시점과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확대 시점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휴머노이드 이제 공급 계약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 자동차 부품주에서 피지컬 AI 핵심 부품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은메달 들으셨죠? 캐시카우 흐름이 아주 좋은 HL 만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소 자문력이 엄선한 피지컬 AI 관련주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버튼 하나만 눌러서 간단하게 친구 추가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되는 금메달 기업 힌트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금메달 종목은요 단순히 로봇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미 본업에서 큰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과 실제 양산 밸류 체인이 붙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앞선 두 종목과 좀 다른 종목, 결이 좀 다른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결이 다른 종목인지 제가 한번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HL만도도 캐시카우가 좋다 그랬는데 여기도 아주 튼튼한 회사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좀 더 깊이 있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종목보다 로봇 사업의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봇주를 볼 때는 기존 캐시카우가 얼마나 탄탄한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기존 주력 사업에서 이미 연간 60조 원 이상의 매출액과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2분기도 매출 16조 이상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략 약 1조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본업의 이익 성장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로봇 사업의 단계 자체가 좀 다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좀 많은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아직 연구 개발이거나 시제품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반면에 이 회사는 글로벌 로봇 기업 전문 기업과 함께 차세대 휴머노이드 핵심 구동 부품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향후 실제 제품에 공급하기 위한 협력 체계까지 구축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앞서 이제 설명드린 두 종목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는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사실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품질의 이제 부품을 좀 대량으로 좀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원가까지 낮출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자동차 핵심 부품을 이제 글로벌 규모로 좀 생산을 하면서 품질 관리라든지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공급망 관리 경험을 충분히 축적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이 시제품 경쟁에서 이제 실제 양산 경쟁으로 좀 넘어갈수록 이런 역량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속한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을 단순한 연구 개발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쌓아온 대량 생산과 공급망 관리 능력을 좀 활용을 해서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좀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금메달 종목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로봇 핵심 부품의 표준화와 그리고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역할까지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로봇 생산량이 좀 늘어날수록 직접적인 이제 실적적인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업에서 안정적인 일단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로봇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도 있고 또 여기에 대량 생산 계획까지 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접근과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 자문력이 선택한 피지컬 AI 관련주 금메달 종목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단독 공개됩니다. 금메달 종목은 물론이고 최소 자문력이 직접 분석한 피지컬 AI 투자 리포트와 더불어 금운동 종목에 관한 투자 점검 포인트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버튼 하나로 아주 편하게 친구 추가하셔서 투자의 힌트가 될 금메달 종목 그리고 심층 리포트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식의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의 발견 채널로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립니다.